드라마에 그 보물섬이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두 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기업 드라마. 자, 한번 볼까요? 보물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보물섬 지도를 발견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그 드라마의 보물섬은 3개월 정도 하면은 끝이 나지만 우리 스테이트 메타 그룹의 보물섬 이 드라마는 이미 3년 이상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고 있죠. 그리고 아마 30년 이상 그 드라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물섬 드라마의 에, 주연이십니까? 조연입니까?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입니까? 자, 우리가 쓰는 이 메타F 그룹 이 거대한 보물찾기, 보물섬의 여행에 주연, 최소한 조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낸 보물은 어떤 걸까요? NFT 경주마라는 보물을 찾아냈고, 메타 F 토큰이라는 보물이 있고, 메타 S 토큰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F 그룹에서 인생의 황금 시대를 열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벤트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건 오늘 내일 정리해가지고 패시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 하루 이틀 바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늘 제가 주막이 될 줄 몰랐어요. 예, 바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 오늘 중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권력의 이동을 되는데 산업화 시대 30년 대한민국은 성공을 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모두 월등하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빈부의 차가 확 바뀌었다. 볼 수 있죠. 그 후에 최근에 인터넷 모바일 시대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역시 그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어, 성공을 했는데 한국 네이버, 카카오톡 여기에서 두 플랫폼이 어,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이 됐죠. 자,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 30년이 되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30년, 30년이라 하면 전 세계 인구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도전하는 한 기업, 그죠? 메타에프 그룹입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제패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린 여기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메타페스트 게임은, 경마를 소재했죠.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 경마를 소재로 해서 메타버스 NFT B2B 게임을 또 재탄생시켰고 소유권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가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게임을 펼칠 때 전 세계 게임주와 한 곳에서 경쟁하며 게임을 즐기는 블록체인, 신개념의 블록체인 게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여기에 파생되는 많은 시장들, 많은 사업성이 함께하고 있죠. 자, 그것이 5개로 나눠본다면 메타버스, NFT, B2B, 코인, AI, 챗GPT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블록체인 지존, 게임의 지존 이십니다. 인생의 직업의 출발은 공무원으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경찰 출신이었죠. 자, 그런데 인생의 운명이 야후 코리아 법무팀장으로 가면서 게임 인허가를 내는 과정을 업무를 했는데 야후 코리아가 철수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죠. 자, 그러면서 게임계에 3대 지존이라는 이름을 들 정도로 게임계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분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와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하면서 블록체인 쪽에서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까지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P2E 시대가 와서 게임, 블록체인, 코인 뭐 등등이 다 합쳐진 그런 P2E 시대에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폭으로 메타베이스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3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고 그 성과가 이제 올해 꽃을 피우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메타프 그룹입니다. 이미 많은 자회사들이 생기고 있고 전 세계 확산됨에 따라서 많은 자회사가 각 나라별로 법인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그중에 핵심은 메타페스티스 거대한 생태계 플랫폼, 그리고 메타페스티스 거래소, 이것이 핵심이죠. 자, 그래서 거래소 플랫폼 양대 축인데 회사가 만들어낸 그 거래소 플랫폼 그리고 또 회사가 만든 회원, 회원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마주그룹이 있고, 뭐다? 유적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마주그룹은 완성이 됐고, 이제 더 확산되고는 있지만, 기초가 달라졌죠. 자, 이제 유저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유저그룹이 완성되면 우리는 전 세계 1,000만 회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고, 경기장 직선, 곡선 장애물 채널방 등이 돌아갈 것이고, 100만 경주마는 이미 확보해서 궁극적으로 20만 경주마로 또 재편될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편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자 이런 프로에는 1,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대프로젝트를 완성한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상들은 또 추가로 나오겠죠. 그래서 1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 현재 공정률 약 20%에서 25%라고 회장님 말씀하시죠. 나머지 75%. 아직 거기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기업 비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됐을 때 전 세계가 열광하고 깜짝 놀랄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경마의 새 역사를 쓴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마는 선택이 신의 한 수였죠. 여러 대기업 게임 회사들, 게임 회사의 대기업들이 도전을 했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경마를, 온라인 경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합법적인 경마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 게임 업계가 가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3,500년 된 이 경마, 오프라인 경마를 지금 시대가 온라인으로 왔는데 온라인은 불법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합법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명의 탄생, 천지창조의 원리를 로 만들어낸 소유권이 인정된 NFT 경주만 탄생했다는 대단한 쾌거를 이뤄내면서 거기에 전 세계인이 게임의 대세는 현재는 홀짝 게임이다. 이것까지 도입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 게임인데 기존의 P2E 게임은 게임 속의 게임 수준인데 우리는 오프라인 최고의 게임을 온라인 게임으로 완전히 바꿔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첨단 기술이 동원되면서 AI, AR, VR, 홀로그램까지 장착된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파생적인 우리만의 화폐를 만들어냈고 환전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실제 유저들이 마음껏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경마 게임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메타베이스 NFT 경마 게임이 나왔다. P2E의 경마를 붙이니까 런 투 언 말이 달리기만 해도 돈을 벌어. 이런 런 투 언이 탄생된 거죠. 베트남 최고의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메타 F 그룹, 우리 직원복지 최상입니다. 베트남의 삼성그룹 같은 그런 존재감으로 떠오릅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주지만 베트남은
게임 업체가 주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더 게임 업체가 줘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우리 메타F의 위상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막강 개발팀이 포진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된 막강 개발팀들이 포진돼서 계속 게임을 만들고 완성하고 어,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제 앞으로 더 완성하겠죠.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를 확보했고 지원 G2, G3, G4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라이센스 확보했죠. 자, 필리핀 복잡하죠. 니모에서 뭐고 지에라이라는 국제 표준 라이센스를 확보했죠. 로노라는 또 시의회에서 확보요. 그리고 필리핀 정부 파코 최종적으로 파코 라이센스를 확보함으로써 라이센스가 완성이 됐고 자 이것을 피구라는 필리핀 인디언 게임 운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체 게임을 관장해서 어, 어, 운영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 피구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게임을 저 필리핀 전역에 확산하겠죠. 그 전역에 확산하는 과정에서 박사와 연맹하고 이렇게 만나시면서 우리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리핀에 확산할 때, 이, 뭐죠? 닭싸움 경기장 옆에다가 우리 거 만들면 이 회원들이 그대로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확보를 했죠. 자, 그동안의 노력에 성과가 아닐까 봅니다. 자, 이것을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약 한 지금 90명인가 100명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게 되면 생생한 현장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더 자신 있게 필리핀 가맹점 투자 플랜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죠? 오늘의 하도 베타F 그룹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3년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강 회장님이 베트남 가서 약 7년 됐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베타F 그룹이 탄생됐고 지금 커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베타F의 봄. 어, 2022년부터 한국 사업이 개시됐죠. 우리 중강인 통해서 했고 개발진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지금의 체제 지사장 체제는 2023년 7월 이후에 온전하게 시장 체제가 구축돼가지고 지금의 체제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사건들도 있고 했는데 2025년도에 한국은 소영수 총괄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닭삼연맹하고의 협력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유적으로 모집이 이제 시작됐다. 자, 올해는 흑자 원년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개인들도 이제 가상의 자산에서 가상 자산이 현실 자산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그런 해가 원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부자 또 갑부 수준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것을 누가 많이 준비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타패스는 플랫폼 건설인데 대기업 수준으로 건설했죠. 콘텐츠를 기획했고 상상을 초월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경마 시장만 해도 약 천조 시장이다. 온 오프라인 합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NFT 시장이 있고, PT 시장이 있고, 뭐, 블록체인 시장 등등의 시장까지 다 합친다면 2천조, 3천조 이상의 시장까지도 가능한 것이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공정건설은 10년 대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것은 조그만 회사들은 상상 못하는 계획이죠. 10년 대프로젝트입니다. 10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건사하면서 건설한다. 이제 3년 기초 과정이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올해는 꽃을 피울 날이 왔다. 수많은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계속 개선을 변화 혁신,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없는 분배 정책을 도입했다. 그래서 회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분배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줄 것이다 예상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회사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회사에 탁월한 기획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업자 장수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작을 만들어냈다. 대작이 드디어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년 동안 개척 시대였다고 한다면 난관 극복의 과정이 있었죠. 개발팀이 1기, 2기, 3기로 바뀌기도 하고 마주 조직이 초기에 탑 리더라고 할까요? 많이 지금 눈에 안 보이죠. 나갔죠. 자, 지금 새로운 체제로 지사생 체제로 구축돼서 이제 안정적 체제로 가고 있다. 경기장 운영도 몇 차례 바뀌었죠. 주요 게임이 홀짝 게임인데 뭐 여러 가지 환수율이 바뀌면서 지금의 90% 1.8대 1.8이라는 여기로 완성했다. 캐시나 토큰 정책이 여러 가지 바뀌면서 완전 한전 체제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크립토카드 장착되면서 완전 현재 체제까지 구축했죠. 그리고 전산 보안 체제 3년 동안 우리께 뜨기 시작하니까 상당한 디도스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아마존 서버, 구글 서버로 철통 방어 체제를 완비했습니다. 전산 보안 체제. 자, 그런데 이번에 뭐 해킹 사건 해가지고 뭐한 차례 어,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모든 상황은 원인 파악이 돼야 돼. 원인이 뭐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과정이 험난해서 결과는 위대하다. 우리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게 올해 우리 메타의 부름은 아마도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개척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 최고의 게임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카트 한번 날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개척 시대 마감하고 세계 최고 게임으로 등극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트 한번 알려주세요. 예. 자, 아마 이 과정을 알았던 분들은 험난한 과정을 생각하면 뭐 때론 이것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올해 결과는 위대하게 떠오를 겁니다. 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자, 이제 보안 정책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안 정책. 메타패스트 보안 정책. 자, 뭐냐? 해킹이 났대. 이게 뭐야? 뭐, 이게 뭐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문제를 알아야 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킹이라는 거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 해킹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변화 단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엔 해킹이었는데, 지금은, 어, 부정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 다 해킹이라고 이제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하는 모든. 그렇다면, 요번에 일어난 것도, 해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킹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시스템에 대한 방어. 그래서 해킹에 대한 대응은 시스템 방어하고 도난 방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 우리 회사 시스템은 그야말로 철통방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커들이 침입해 올 것 대비해서 구글 서버, 아마존 서버를 썼고 3년 동안 수많은 해킹 시도를 다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때론 뭐 비밀번호를 다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철통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 해커들은 다 막아냈고, 앞으로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 자, 그런데 아는 사람이 도난하려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게 뭐냐? 이 의미를 봐야 돼요. 자, 도난방지 체제도 완벽하게 구축해놨는데, 그런데 여기 뭐냐면, 안전성과 편의성이 같이 고려돼야 돼요. 이 도난방지 체제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회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 이거야.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 해킹이라는 게 왜, 이런 게 왜 화두가 되느냐? 30년 전에는 해킹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해킹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30년 전에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 도둑놈이 많았죠. 뭐 저도 20대, 30대 뭐 지하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소매치기도 있고 뭐 무슨 버스에도 소매치기도 있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30년, 40년 전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소매치기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왜? 돈이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다 카드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어, 그 카드 훔쳐봤자 다 드러나요. 그래서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그 도둑을 방지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회원의 안전인식이 중요한데, 자, 한번 그 개념을 살펴보자고요. 현실 세계에서 어, 집을 생각하세요. 우리 하우스 집을 생각하단 말이에요. 도난 방지 체제가 어떻게 됐죠? 옛날에는 그냥 여름에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문 열어놔도 뭐 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들어오면 뭐 그런데 요즘에 현관 이제 집 뭐 이제 아파트 생각해볼까요? 아파트 생각하면 현관문이죠, 현관문이. 현관문은 지금 디지털 돼가지고 키로 다 여는 것보다는 이제 비번으로 줄 많이 열죠. 자, 그 현관문을 만약에 비번이 노출됐다. 그러면 누가 비번을 들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 안전 의도로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현관문이 있다. 오픈해서 거기에 이제 도난 방지제가 있는 거. 두 번째는 들어왔는데 돈이나 보석, 뭐 중요한 것들 그런 거는 금고에 보관하겠죠. 금고에 보관한다. 금고에도 키 또는 비번이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현관문 비번이 공개돼가지고 네가 현관문을 키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물건을 훔쳐갔어.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죠? 그 아파트 뭐 건설사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본인 책임, 100% 본인 책임이죠. 자, 금고를 갖다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닫지 않고 열어놓고 다녀.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고에서 뭘 털어갔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건설사 책임 아니죠. 예. 자,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요번에 도난된 거는 본인 책임지 회사의 어떤 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회사는 여러 가지 안전체제를 탁탁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편의성도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아, 하우스로 치면은, 현관문만 잘 관리하면은 도난당할 일이 없죠. 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뭐 음식도 누가 훔쳐갈 것 같다 겁나가지고 거기다 비번을 설치했죠. 그럼 냉장고 열 때마다 비번을 뚜두두 누르고 열어야 돼.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냉장고에다 비번 설치한다. 그렇게 안전이라는 건 이것저것 막 설치하면은 그런 거 설치하면은 편의성이 약해져요. 내 책상에 서랍에다가 다 비밀번호 설치해놨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설정 사람 열 때마다 비번을 눌러야 돼. 힘들죠? 자, 그래서 회사는
이런 보안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안전성도 있지만 편의성도 고려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현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산이 더 커지고 더 커지면 좀 더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체제다. 자, 어떻게 우리가 체제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래서 관리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 표현의 안전. 현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메타패스는 뭐냐? 음, 요것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관리 안 했을 때 아이디 비번 관리해야 돼요. 아이디 비번. 자, 아이디 비번. 이게 마치 집안에서 현관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피스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오피스텔은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약한 비번을 어, 5명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5명. 자, 저는 비번 누를 때 절대로 옆에 있는 누가 있으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 그 5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비번을 누르고 들어올 때 같이 왔던 사람한테 막 가리고 하기 아니라 그냥 공개가 됐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5명한테 오픈한 건 제 친구 수준이죠. 가까운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 비번을 캐치라고 우리 오피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오피스에 있는 뭐 노트북이니 뭐니 가져가 버렸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공개했는데 친구가 친구를 잘못 둔 탓입니다. 제 주변에 불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 비번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관리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노출이 되면 재산이 잘못되면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는 뭐 좀 노출돼도 비번만 관리 잘해도 절대로 도난 당할 일이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비번이 뭐 공개된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메타 F, 메타 S, 뭐, 캐시, 뭐 등등의 보물이 있죠. 자, 그거는 어디에 관리하면 또 금고에 관리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다 돼 있어요. 자, 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메타버스 계정에는 뭐죠? 이거죠. 주 계정에는 KYC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 본인이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OTP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그게 금고키라고 보면 돼요. 보조 계정은 주 계정에 OTP를 활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 현관문 아이디 비번만 잘 관리하면 누가 남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쓸 일이 없죠. 근데 야, 불안하다. 아이디 비번 갖고 내 아는 사람, 내 친구는 내 관리자는 알 수 있는데 그 관리자의 친구가 좀 불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OTP 설정이면 절대로 여기서 뭐 해킹, 뭐 도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OTP 설정을 안 해놨어. 그런데 불량한 사람이 내 아이디 비번을 알아. 그러면 훔쳐갈 수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원들의 안전의식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는 우리의 토큰의 자산 가치 뭐 등등이 좀 뭐 락도 많이 걸려 있어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데 이제 이미 메타 S 같은 경우는 뭐 다 공개가 돼 오픈이 돼가지고 다 빼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요번에 대략 몇억 정도 아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 주변에 불량한 사람이 뭐 이걸 체킹해가지고 비번 알아가지고 빼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거는 100% 본인 책임이다. 이제 그래서 회사는 시스템은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현관문도 만들어 놓고 금고키도 다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관리 잘해야 한다. 첫 번째 그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이제는 인식해야 돼. 왜? 우리의 말의 가치 올라가고 우리의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 내 한 아이디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이디 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 비번도 내 재산이 뭐 1억 넘어갔다 하면 비번도 한 달에 한 번씩 바쁘던가 본인만 알던가 이 관리를 해야 되고, 모르면 자녀들한테 해가지고 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는 건 금고키.
OTP 설정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OTP를 갖고 하면은 절대로 도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비번을 분실했을 때 지금 뭐 본인 이메일을 통해서 새 비번을 생성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밀대 문의창도 생겼죠. 그래서 계속 관리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OTP를 좀 소홀히 했다. 해가지고 뭐 또는 당연히 비번을 소홀히 하고 OTP 두 개를 소홀히 했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즉각 신고를 하라. 그랬더니 이번에 신고를 했더니 뭡니까? 우리는 이 메타 H, 메타 S, 메타 F, 메타 S, 메타 F 이런 것들이 자체 거래소가 있고 자체 사이트 내에서 이동하거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사이트가 발동이 돼가지고 자체 거래소로 옮겨간 거는 다 락을 걸어서 잡아냈죠. 자, 그 약 90% 이상을 잡아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해킹 당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본인이 잘못해가 해킹 당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 거래소를 보유했기 때문에 무려 90% 이상을 다 락을 걸어가지고 다시 되찾았어요. 자,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거래소의 위력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체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도난이 되더라도 다시 찾아냈다. 그런데 그 거래소에서 딴 데로 다 옮겨간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는 회원들의 안전의식 확실하게 해서 현금은 금고키 다 만들어 놨으니 잘 관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대1 문의 기능 신설했죠. 자, 뭐 이런 차원에서도 1대1 문의 신설했습니다. 여기 요 뭡니까? 우리 자기 입력사항 있는 거 요거를 얼굴 키를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뜨고 이 중에서 1대1 문의를 누르면은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1대1 문의는 어떤 걸 문의하느냐? 어떤 걸 문의하느냐? 회원 가입 뭐 하다 보면 뭐가 안 됐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그러면 이 계정에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정이 확인됐으니까 좀 회사가 해주기가 편하죠. 지금까지는 그냥 1대1 문의 이런 게 없을 때 1대1 문의를 하면은 상대방을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뭐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계정에서 문의를 하기 때문에 좀 편해서 그래서 회원 가입 또 로그인이 뭐 잘 안 된다. 비번이 뭐가 뭐 안 된다. 뭐 OTP가 뭐 문제가 있다. KYC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등등. 캐시 재화에 대한 거, 이축을 금액에 대한 거, 크립토 카드에 대한 문제, 아이템 결제 투자 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 이제는 각 아이디별로 1대1 문의를 하면 거기에서 회사에서 이거 뭐 본인이 확실하고 보안이 확실하다 뭐 하면 해서 했을 때 꼭 필요할 때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시스템까지 또 더 업그레이드된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중요하죠. 예. 자, 우리 비즈니스 보겠습니다. 3년 동안 100만 마리 만들었고 29만 경주장 운영됐고 글로벌 80개 나라가 방문했고 그런데 부채제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뭐죠? 대기업 수준이 왔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초기 인류 기업으로 가자. 모든 체제 다 갖춰졌다. 에, 보안 체제 걱정 없다. 자, 본인들이 이제는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앱 그룹 4단계 성장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게임 개발 끝났고 회원 정의가 끝났고 자금력도 확보됐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유저 형성 하나 남았다. 이것이 된다면 세계 최고의 게임으로 등극할 날 멀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것들 라이센스, 뭐 엔진 개발, 크립토 카드, 거래소 등등을 볼 때 한 9가지 정도 세계 최초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지. 자, 그리고 우리의 수익성. 수익성은
단순한 기업에서 수익성이 영업이익 하나만 갖고 수익성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조금 큰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내면 뭐가 주식 가치가 형성되죠. 이게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4차 산업 광풍의 시대를 맞이해서 파생 상품이 주식보다도 더 큰, 더 많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것이 뭐냐? 우리 메타베스트스 게임을 성공했을 뿐인데 뭐 어떤 파생 상품, 메타버스, NFT, PT, 코인, AI 등등에서 수많은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NFT 경주마, NFT 아이템,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 등의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뭐 유저가 와서 게임을 할 뿐인데 게임에서 돈을 벌고 잃고 할 뿐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다양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 그렇다면 수익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대중이 과연 얼마나 열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이 열광 안 하면 에이 뭐 꼴랑 뭐 이런 수준인데 대중이 열광했다. 대박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올해 과연 우리 메타페스트에서 대중이 과연 열광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이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대중은 열광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지금 각 사무실마다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대중이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막 열광하고 있죠. 자, 올해 우리 메타페스트 게임이 전 세계인이 열광할 것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은 예, 엄지척 하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제 뭉쳤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지금 메타버스 건설, 대건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메타버스의 영혼을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서 우리 회사를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 이런 거죠. 전 세계로 그런데 이것은 뻗어가고 있다. 우리만의 회사가 아니라 한국인의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회사가 돼서 전 세계 170개 나라에서 열광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선두에 서 있는 우리 전 마주 회원들은 갑부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완성했다. 뭐죠?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우리는 새로운 게임 문화를 창조해내. 과거의 게임은 순수한 게임, 사행성 게임 이렇게 나눴어. P2E가 나오면서 이제 사행성 게임이란 말은 없습니다. 왜? 게임하면 게임하면 돈 번다. 메타버스 게임이 나오면서 게임하면 아이템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P2E가 나오면서 게임하면 돈 번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게임, 즐기는 놀이를 넘어서 인생의 낙이자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자들이. 그리고 게임이 분야별로 계속 확장되고 있죠. 경제적, 문화적 파급가 크다. 그런 와중에 디지털 게임인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이 나와서 게임이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됐고 이거에 편승해서 우리는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메타버스, 우리 NFT, 메타버스 게임을 메타F, 메타페스티스 게임을 뭐로 바꾼다? 국민 게임으로 만들어간다. 즉 가족과 친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게임할 수 있는 동창회에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게임에 수많은 직업이 탄생한다. 그리고 귀족 플랫폼이 돼서 고소득까지 창출되더라 하는 것이 새로운 게임 문화를 우리가 메타페스트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살펴보니 게임은 뭐다? 쉽고 빠르고 재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 짜릿한 역전의 스릴과 폭발적인 감동이 있다. NFT 말경 게임의 묘미죠. 이 안에 한방도 있더라. 저도 옛날에 전에 1000개 쳤더니 아니 10개를 배팅을 했더니 1000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999가 배가 발동을 했죠. 99배네. 99배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모든 마주는 배팅자로서의 느낌을 경험해요. 그런데 마주는 이 게임에 즐기지 말라, 빠지지 말라.
즐기긴 한데 즐길 수 있어도 빠지지 마라 이런 거죠. 게임을 즐기는 비법이 있죠. 우승마 예상을 하고 배팅 작업을 하고 패턴을 잘 읽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새로운 분들이 막 게임에 열광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마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게임을 즐기느냐 뭐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우리는 뭘 한다? 마주가 된다. 또는 메타에스 토큰 같은 주주가 된다. 또는 필리핀 가맹점에 투자를 한다. 점주가 된다. 또는 산하그룹 조직을 많이 확보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일들이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 토큰 이야기가 있다. NFT 토큰, 메타 토큰, 메타에스 우리의 보물이다. 자, 이거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수익성은 NFT 경주마에서 수익이 무려 10,000배까지 가능하대요. 13만 원짜리 말이 13억도 가능할 수 있다. 언제? 필리핀이 뜨고 글로벌이 뜨고 베팅 유저가 들어와서 열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말이 나가서 1,000만 원, 1억을 벌어온다. 한 번 나가서 1승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말이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경주마는 10,000배 이상 뛰는 경주마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탑 클래스에 있는 경주마가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생태계 토큰 메타 F 토큰 그리고 우리의 주식형 지분 토큰 메타 S 토큰 자,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토큰 메타 S 토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산하 그룹을 확보했을 때 곧 소비자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게 되면 즉 말이 돈을 벌어오면 아이템이 나오고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면 이때부터 메타에스 토큰의 수익이 올라가면서 아이템 구입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산하 조직에서 내 산하에서 말을 몇 마리 확보했느냐가 곧 나의 수익하고 직결된다. 내 산하에 회원들이 몇 명이냐도 필요하지만 몇 마리를 확보했느냐가 내 수익하고 직결된다. 그리고 그 수익은 일반적인 네트워크나 금융 네트워크에 최하 10배에서 50배 이상 수익이 된다. 라는 게 우리 사내회원을 확보했을 때, 지금 확보했을 때, 곧 3개월 후, 6개월 후, 1년에 나타날 조직의 수장이다. 뭘 통해서? 추천 보너스, 직급 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 수익 창출 구조도죠. 세 개의 보물, NFT 경주만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은 메타 캐시로부터 시작합니다. 메타 캐시는 나를 중심으로 추천해 활동을 열심히 하면 캐시가 구입되고 생태계에서 말 구매, 아이템, 베팅, 보너스 등등등 이것이 쓰여지는 거죠. NFT 경주마는 뭐를 통해서 빚을 발한다? 베팅 그룹이 활동하게 되면 경주마 수익이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베팅 그룹이 활동했을 때는 메타앱 토큰, 생태계가 구축되는 메타앱 토큰의 가격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베팅 그룹은 이제 본격적으로 닭싸움 경기장과 연맹을 맺은 필리핀에서의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3월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3월, 4월, 5월, 6월 한 몇 개월 지나면 늦어도 6월, 7월에는 배팅그룹 활발하게 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올 연말에는 분명히 상당한 배팅그룹이 성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템이 등장할 것이고 지금보다도 지금 열몇 개 나와 있지만 50개, 100개 이상의 아이템이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메타 S 토큰의 가격이 올라갔죠. 메타 F 거래소가 활발하게 회원들이 많아지면 활발해질 것이고 역시 메타 S 토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수익 창출의 기본적인 구성도죠. 자, 뭐 쓱 훑어 가볼까요? NFT 말의 창조와 진화가 계속 거듭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교배는 끝났고 육성 관리 자체로 돌아갔죠. 게임 운영 돌아갔고 생략하겠습니다. 천지창조가 올 수 있다. 경주마의 수익, 베팅 그룹이 들어오면
1등 했을 때 지금 이 기본적인 1차 목표는 100만 원 수익이 들어오면 경매가 가동, 기수 장착 등등이 막 시스템이 바뀌겠죠. 자, 그런데 필리핀이 뜨면 1등에서 1000만 원도 가능하고 글로벌이 뜨면 1등 했을 때 1억도 가능한 게 우리 시스템이죠. 우리 말의 가치는 정말 그때는 보물이 됩니다. 보물. 보물섬의 보물, 보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주는 성공 전략이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 1등 경주마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메타 F 토큰은 이런 우리 화폐 전환 시스템, 메타 F 토큰은 메타 캐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화폐 전환 시스템에 도입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USDT를 갖고 캐시를 바꿀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메타 F 토큰으로만 캐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USDT만 크립토 카드에 장착돼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나중에는 메타 F 토큰도 크립토 카드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런 시대가 보면 화폐 전환 시스템의 완성판입니다. 완전 한전 체제가 됐을 때 우리 메타 F 토큰의 가격은 엄청 뛸 텐데 그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메타 S 토큰은 주식형 지분 토큰이죠. 그래서 아이템 판매 50%, 거래 수수료 100%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크립토 카드에 충전해 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에서 최초로 회사의 지분 공개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역사적 의미는 이런 토큰 보지 못했다. 주식형 지분 토큰. 그런데 수익을 세계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주식형 지분 토큰이 될 것입니다. 매달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은 수익이 실제 현실적으로 아이템이 활성화하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작죠. 근데 아이템이 활성화되고 거래소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마 세계 최고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메타에스 토큰 많이 확보해 주셔요. 지금 저평가되고 싸졌을 때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에스 토큰 우리 회원이란 무조건 확보해야 되죠. 가맹력 투자 플랜 지금 들어가고 있죠. 12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1200 넣으면 250%, 3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맹 투자표를 많이 참여하시 기 바라고요. 아, 이게 뭐죠? 메타 F 그룹에서 성공하려면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우리 강정님께서 이 네트워크의 기본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그동안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야무지게 신경을 쓰면 우리 사업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자료 그대로 가져왔어요. 온라인 줌 강의 첫 번째 메타F에서 한 거는 줌 강의 열심히 들어야죠. 오전 10시, 오후 8시. 그리고 메타페스트 앱과 그렇죠. 전산과 친해서 전산을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오늘 사실 전산 교육을 하려다가 뭐 다음 주 정도에 전산 교육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진행한 지사장들 또는 직급자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아무리 바깥에서 리더했어도 여기 와가지고 곧바로 우리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건 1대1 공부죠. 지사장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또 직급자에게 많이 물어보거나 먼저 하신 선배 회원에게 많이 물어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년. 자, 그리고 이제 꿈과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대로 실현됩니다. 억지로 그대로 실현돼. 이 꿈과 목표. 뭐 명단도 작성하고, 뭐 세미나 초대도 하고, 뭐 등등도 하면 아마 그대로 실현되는데, 일반 네트워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배에서 50배 실현됩니다. 이거 있군요. 자, 왜 분류 네트워크 산하 조직에 의한 수익이 올라가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지 않은 조직은 없죠.
다 네트워크가 됐는데 그거를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문제에 좀 뭐랄까요? 도입 과정에서 문제였을까요? 국민성이 빨리빨리 국민성 때문이랄까요? 불로소득 줄서기로 이 네트워크가 변질됐습니다. 원래 네트워크는 소비자 구축을 얼마나 하느냐예요. 근데 불로소득 줄서기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 거다 하면은 소비자를 구축해야 되는데 소비자 구축 안 하고 뭐만 구축해? 사업자만 구축해. 심지어 어, 쇼핑몰 네트워크를 한데 쇼핑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쇼핑몰 네트워크 쇼핑몰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많이 구축하면 되겠네 해서 플랜을 딱 보니까 소비자를 구축하는 플랜은 없어 아예. 뭐만 있어요? 쇼핑몰 마케팅 사업자 쇼핑몰 가게 차리는 것밖에 없어. 가게만 잔뜩 차면 뭐 해야 돼요? 소비자가 있어야죠. 그게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그 철학이라든가 개념은 기가 막힌데 마케팅화 되면서 변질화돼가 그게 문제. 뭐가 문제? 소비자 구축이 안 된다는 거. 사업자만 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익 구조는 뭐냐? 네트워크 아닙니다. 네트워크 아닌데 소비자가 구축. 내 산하에 회원을 확보하면 진성회원을 확보하면 그가 곧 소비자가 돼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는 뭐예요? 사업자는 월 1회 매출. 그것도 안 하는 사업자가 많아. 1,000명 사업자 모아봤자 월 1회 매출도 못하는 사업자 특반이에요. 한 100명 하면 좀 할까? 100명, 200명? 그것도 월 1회 매출. 자, 그게 네트워크의 단점인 거예요. 단점. 그런데 우리는 조직 구축했다. 마주 회원 제대로 만들면 그분이 말을 100마디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매일같이 말 먹이를 먹여야 돼. 지금은 3마리밖에 출전 못 시키지만 앞으로는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출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매일같이 뭘 해야 돼? 아이템을 사서 먹여야 돼요. 그거하고 소비자예요. 매일 소비합니다. 매일 소비해. 그럼 그 수익이 누구한테 올라온다? 그 조직에 추천하신 분에게 1대만 올라가죠. 1대만. 그리고 그 위에 직급자들에게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직급자들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소비자 구축이 되는 플랜이 우리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지만 네트워크에서 소비자만 구축하면 최고 플레이인데 우리는 자동 소비 체제가 그냥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5월, 6월, 7월 달에는 대거 네트워크에서 꿈을 이루지 못한 태반의 리더들이 1,000명 만들어봤자 돈 별로 안 되는 리더들이 우리를 옮겨 타는 순간 소득이 10배, 50배 돼버리는 왜? 자동 소비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리 네트워크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 금융 네트워크. 뭐가 나왔어요? 수익 창출해서 분배해 준다고 막 그랬고 막 코인까지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수익성 불가능하고 생태계 불가능합니다. 금융 네트워크 뭐 하는 거예요? 시제 쌓기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물리 네트워크와 금융 네트워크의 단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죠? 그런 거 아니죠? 생산 소비 경제 활동을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출전하고 우리가 소비를 계속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 생산 하고 수익을 내고 소비하는 시스템은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를 막 하는 그런 자동 소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됐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 어느 회사에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내지만 어느 회사도 없어. 그리고 우리 사업자 중에는 또 채널방 운영하면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주체가 되기도 해요. 본인 투자, 메타F, 메타S 본인 투자했을 때 생태계 토큰 그리고 실수익이 달성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직. 자, 1대만 올라가죠. 그러나 직급자에게 또 보너스가 올라갑니다. 융복합 고수익이 발생되는 최고의 수익이 우리 수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을 잘하시면 교육 많이 확보하시고 나는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이런 메타 F, 메타 S, 필리핀 투자 플랜 참여하시고 나는 관리도 잘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래. 그럼 말을 많이 확보해 말을 열심히 키우다 보면 이것들이 도움이 돼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여기 있었네. 독수리는 모기를 먹지 않는다고. 독수리는 모기를 먹지 않는데요. 예, 강한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죠. 예, 조직 만들 때 우리도 이렇게 해서 강한 조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게요. 자, 준비해야 됩니다.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열심히 캔다는 마음으로 정규모 확보하고 토큰 확보, 메타 토큰 확보하고 메타 S 토큰하고 여기 필리핀 투자편이 안 나왔지만 필리핀 투자 플랜을 확보하면 자, 수익의 구조가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이상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메타 F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멋지게 사업해서 올 연말 샴페인 터치면서 정말 달성해놓으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상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줌 미팅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